자, 1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지금 t가 0초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0초인 것 같아요. 0초일 때, t가 0초일 때.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a는 4t 제로일 때 q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때가 4t 제로일 때죠. 그리고 8t 제로에서 r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때가 8t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t 제로가 여기니까 4t 제로. 이때 q를 지난다. 그러면 q 지점이 O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0보단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0에서 5t 제로까지는, 그리고 또 7에서 8t 제로까지는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 5t 제로까지 직선, 그리고 얘네 둘도 직선,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리고 여기서만 등가속도 운동한다. 여기만 가속도 운동이네요. 등가속도.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읽어보면 Q에서 속력 물어봤네요. Q에서 속력이니까 4t 제로, 이때 속력 물어봤죠. 이때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를 물어보면 결국 5t 제로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변이가 변했냐면 0이었던 위치에서 S0까지 위치가 변했으니까 S0만큼 위치가 변했다.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 Q에서 R까지 변이의 크기 물어봤어요. Q에서 R까지 변이의 크기. 이 크기는 물어봤는데 Q면 여기거든요. 그죠? Q는 이 지점부터 R이면 끝까지인데 여기 R 그러면 3S0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물어봤으니까 2S0보단 커요. 2S0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거보단 더 크죠, 확실히. 이만큼 더 크죠, 이만큼. 그러니까 2S0가 아니다, 이거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속도 크기 물어봤습니다. 가속도 구해보면 일단 이때의 속도가 얼마, 여기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아까 방금 구했지만 5t0분의 s0였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냐면 요렇게인데 t0라는 시간 동안에 s0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t0분의 s0,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했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그때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2t0의 시간 동안에 이만큼 속도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2t0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이 속도가 이 속도로 변했으니까 속도 변화가 결국 5t0분의 4s0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게 2 되고, 그러면 5t0 제곱분의 2s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또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에는 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뭐 이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면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에 있다가 4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 그려 보면 0, 1, 2. 0초일 때 2치 있다가 3, 4. 1초 동안에 4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2m인데 1에서 5초까지 간 거리, 1에서 5초까지 간 거리는 위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슉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이동한 거리는 2m보다는 더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갔죠. 맞지? 그래서 위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2m보다 좀 더 멀리 간 것 같아요. 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에서 조금 더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2m보다 좀 더 움직였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같지 않다. 그럼 뭐가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변이가 같겠죠. 2에서 4, 그리고 4에서 2. 그러니까 변이는 같은데, 변이의 크기는 같은데 이동 거리는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초일 때, 5초일 때 운동 방향. 1초일 때는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5초일 때는 밑으로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반대다. 니은은 맞는 말 될 것 같습니다. 1초일 때랑 5초일 때 가속도 방향 물어봤어요. 1초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1초인 상황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V가 양수예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음수겠죠.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근데 5초인 상황을 보면 일단 V가 음수예요.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가속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음수인데 뒤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가속도도 방향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빨라지니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야겠죠. 근데 속도 방향이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A도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지금 두 방향이 같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런 거거든요. 수학하고도 관계 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기울기가 뭘 나타내냐면 속도예요. 그죠? 기울기가 플러스면 속도도 플러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속도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수학 시간에 뭐라 쓰냐면 미분 한 번 한 거예요. 미분 한 번 한 거. 근데 미분을 두 번 하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기울기의 기울기인 거죠. 미분을 두 번 하게 되면 이게 곧 가속도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초 구간에서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 모양이죠. 위로 볼록. 보통 위로 볼록이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아래로 볼록은 기울기가 플러스고, 아니 가속도가 플러스고요. 지금 5초일 때도 위로 볼록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면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좀 수학이랑 관련이 있어서 수학 시간에 미분 두 번 해서도 이걸 뭐 정의를 내리거든요. 뭐 변곡점 같은 거 찾을 때 뭐 굳이 여기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헷갈릴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자, 3번입니다. 속력이 변하는가? 변했다. 그럼 일단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인데 방향이 안 변했다. 그럼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겠네요. 등가속도 직선. 그러니까 요게 C에 해당되고요. 방향도 바뀌었다. 그러면은 수평량으로 던진 물체 요거겠죠. 그리고 속력이 안 변했어요. 근데 방향도 안 변했어요. 그럼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지? 등속 원운동 이렇게 되겠네요. A는 속력이 빨라진다. A는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니까 A 맞고요. B는 속력이 빨라진다. B는 속력이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은 일정하고 A가 대신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니까 니은은 이상하고요. 디귿은 곡선 경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던지면 얘가 뿅 하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경로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이때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지금 t는 0인 상태. 그래서 3s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나타낸 거다 합니다. 속력이 t0일 때, 4t0일 때. 지금 t0면 이 상황인데 이때 기울기 속도 구해보면 v가 2t0분의 얼만큼 변형이 변했냐면 s만큼 변했죠. 근데 이때의 속도 구간은 그러니까 이때의 속도 구간은 4t0의 시간 동안에 얼마큼 속도가 변이가 변했냐면 4s에서 s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s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t0분의 s. 이제 이 마이너스는 의미는 방향을 의미해요. 뒤로 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속력 크기만 따지고 보면 이때가 이때보다 작다.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 크기만 보면 바로바로 판단이 되니까 굳이 이렇게 계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t0일 때와 4t0일 때 t0와 이 정도 되겠죠. 4t0일 때 운동방이 같다. 지금 t0일 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4t0일 때 내려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방향 다르고요. 0에서 6t0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평균 속도 크기. 그럼 총 6t0의 시간 동안에 속도니까 변이에요. 그러면 3s에 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s까지 내려온 거죠. 6초일 때. 그러면 변이가 2s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3t0분의 s. 그러니까 2t가 아니고 이게 3이겠네요.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죠. 5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Q를 5초일 때 지났다고 했죠. Q를 지나서 T가 5초일 때 R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5초일 때 R 여기에 도착했단 말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8m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 거리가 8m면, 그러니까 여기가 4m, 얘가 지금 4m인 것 같아요.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4m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 여기 어딘가가
Q를 지나는 시간대겠죠. TQ라고 해볼게요. 문장이나 설명은 옳은 걸 골라라. Q에서 가속도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요. 길이가 줄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문제 풀어줄 때 오목한 위로 볼록이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아래로 볼록이면 가속도가 플러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지금 가속도가 플러스인 구간,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Q를 통과한 시간이 1초보다 크고 2초보다 작다. Q를 통과한 시간이 1초랑 2초 사이다. 예, 맞는 말이네요.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이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지금 P에서 Q, Q에서 R 다 4m 움직였는데 지금 P에서 Q는 1점 몇 초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로 지금 Q에서 R까지 가는 데는 총 3점 몇 초 걸렸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린 게 더 속도가 빠르겠죠. 속력이 작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맞는 건 니은 하나 될 거고요.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보시면 이렇게 0초일 때 V라는 속도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랑 요때가 등속도. 그러면 지금 이때가 등속, 그리고 또 3S 여기때가 등속, 그리고 지금 여기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때랑 이때 시간이 같대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때 만약에 t0 걸렸으면 이때도 t0 걸린 거죠. 이 시간 동안에.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얘는 s만큼 갔고 얘는 2s만큼 갔으니까 s에서 3s까지 결국 이때가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하는 동안에 속도가 점점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처음에 이제 V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요. 그 속도가 증가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t0, 여기 이제 t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속도가 증가하는데 얼마큼 증가해야 되냐면 이 넓이가 s가 돼야 되고요. 이 넓이가 그 다음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s가 돼야 되죠. 여기가 얼마일지는 대충 계산하면 빨리 나와요. 지금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면 되지. 가운데 툭 잘라서 이거랑 이거 넓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2s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가 2v, 여기는 3v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3s일 때 속력이 3v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s부터 다시 등속이니까 이렇게 등속이에요. 근데 s 움직였죠. s만큼. 그럼 이 거리가 얼마야 되냐면 속도가 3v인데 이게 이제 s가 되려면 이 거리가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3분의 7 t0 여기 위치는 되겠네요. 속력 보겠습니다. s가 ES에서 ES라는 건 여기죠. ES의 속력은 EV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이 ES 중에서 S만큼 간 거죠. S만큼. 이 사다리꼴을 절반으로 자르려면 가운데를 놓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을 자르려면 좀 더 오른쪽을 잘라야 돼요. 한 이쪽 정도 될 거야. 정확히 계산하면 무리수 나오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S일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쪽이 S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지금 여기를 지날 때인데, 그러니까 X가 ES, 그 지점은 분명한 건 이 지점이니까 속도가 이 V보다는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가속도의 크기. 그럼 속도가 얼마냐면 이 정도 속도에서 지금 V라는 속도에서 얼마의 속도가 됐냐면 3V 속도가 됐잖아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이 V만큼 변했어요. 근데 시간이 몇 초 걸렸냐면 T0초 걸렸죠. 그럼 이게 가속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T0는 우리가 막 써준 값이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로 바꿔줘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는 S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넓이가 S니까 V 곱하기 T0가 S, 그러면은 T0가 V분의 S구나.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V분의 S분의 2V, 그러면 S분의 2V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네요. 이게 2배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제 니은은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디귿 볼게요. 여기에서 운동한 시간 물어봤어요. 여기서 운동한 시간은 요만큼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T0죠. 그러니까 T0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T0면 3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
답은 4번으로 가야겠네요. 6번에.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그래프만 잘 빨리빨리 그릴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꼭 해보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가속도, 이때도 등가속도 했어요. 이렇게 등가속도를 했고요. 지금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를 그려보면 지금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에 여기서 보면 t 0초, t 5t 제로일 때 속력이 빵이 돼요. 이때 속력 빵, 5t 제로에서 속력 빵 이렇게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속력이 뒤로 빨라졌다가 다시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 2t 제로를 기준으로 속력이 빨라졌다가 속력이 느려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선으로 그린 이유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어요. 이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넓이가 이 차이, 그러니까 2x0가 될 거고 여기 넓이도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그러니까 얼마가 될 거죠? 이거는 이제 3x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ET0일 때 속력 물어봤어요. 속력. 여기 V. 이때 V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넓이가 2x0니까 그럼 V 곱하기 2t0 곱하기 2분의 삼각형 넓이 얘가 2x0다. 그러면은 이렇게 없애주면 결국 V가 얼마다? t0분의 2x0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될 거고요. 3t0일 때 가속도의 방향 3t0일 때 그럼 이때죠. 3t0일 때 가속도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니은도 맞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얘가 지금 3t0는 여기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속도의 크기는 t0일 때 t0일 때가 3t0일 때 2분의 3배다. 기울기 보면 됩니다. 얘 지금 기울기 보시면 기울기가 있는 2t0분의 v죠. 기울기가 0에서 v까지. 근데 이거의 가속도가 기울기가 a는 a1이라고 할까요? 얘 같은 경우에 a2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3t0분의 v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몇 배 차이 나냐면 2분의 3배 차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SS 이렇게 움직였고요.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가 P에서 Q까지의 2배라고 했어요. 평균 속도가 2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EV0면 여기는 V0다. 이제 이런 꼴인 거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점점 빨라진다는 거잖아. 이것도 한번 그럼 그려보면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 속도 항상 그래프는 VT 그래프예요. 처음 속도 V 이렇게 있고요.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얼마큼 빨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라지고요. 일단 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거리인데 얘가 평균 속도가 2배예요. 그 말은 시간이 이쪽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ET0의 시간이 걸리면 여기는 T0의 시간이 걸리니까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나겠지.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이 2배 걸렸으니까 속도는 절반 줄어드는. 그래서 이거를 크게 3t0로 나눌게요. t0, 2t0, 3t0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이 구간이 지금 이 상황. 이때 지금 S고요. 이게 지금 S고 이것도 S인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평균 속도에 얘가 지금 V0면 얘의 평균 속도 여기가 이 V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한번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 구해볼까요? 그러면 t0분의 v0 빼기 v죠. 그죠? 이게 지금 가속도죠.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를 구하면 지금 t0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0.5t일 거니까 이게 지금 1.5t예요. 그러니까 1.5t 제로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v0 이게 되죠. 그러면 이 가속도랑 이 가속도는 똑같은 길이가 똑같으니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1.5니까 1.5 곱해주면 3을 곱해줄까요? 그러면은 3v0 빼기 3v는 2v0 되죠? 양변에 20 곱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v0가 3v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v, 요거는 6v 되네요. 그러면 처음 속도보다 이게 3배, 6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답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뭘 물어봤냐면 Q에서의 속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Q에서 속력이면 여기서의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S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 이때의 속력 얘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3V고 여기가 3V고 얘가 6V예요. 그럼 잘라보면 3, 4, 5, 6 이렇게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4고 여기는 5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 이걸 만약에 답안지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마 답안지는 어떤 공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풀었으면 매우 좋은 거고요. 아마 공식으로 풀었을 건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V였던 속도가 5V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T초 걸렸고 이때도 이제 T초 이렇게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겠죠. 우리 항상 V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처음 속도가 V였고요. 그리고 낮은 속도가 이제 5V가 됐죠.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처음 T일 때 그리고 2T일 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가 5V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2T 동안에 4V가 증가한 거니까 여기는 3V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뭐 그래프 살짝 제가 잘못 그려서 지금 여기에 2V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이 사이 간격이 4V니까 간격이 2V 차이가 나야겠지.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여기가 또 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 여기가 지금 S라는 소리겠죠. 가속도의 크기랑 뭐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지금 이 속도 시간 이 속도만큼 간 거리 이게 S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잘라서 이렇게 넓이 구하면 이 넓이는 같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 파란색 넓이 구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4V일 거니까 결국 4V의 T 요게 S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T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T를 물어봤으니까 P에서 Q까지 결국 T 물어봤죠. T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T는 4V분의 S 나오네요. 그럼 요거일 거고 둘 중 하나겠네요.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가속도는 결국 T라는 시간 동안에 V였던 애가 3V까지 올라갔으니까 가속도는 2V만큼 속도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T가 이거라고 구했기 때문에 4V분의 S분의 2V 이렇게 한다면 S분의 8V 제곱.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A랑 B는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하고요. 이제 같은 가속도라니까 이제 기울기가 똑같다는 소리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서 C에서 충돌을 한다. 그래서 충돌을 했네요. A랑 C 사이 거리는 L이고 충돌 지점 속력이 3분의 4배다. A가 B의 3분의 4배라고 했어요. 일단 보면 속력이 좀 증가하겠죠. 얘도 지금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대략 이런 모양이겠죠. VT 그래프고요, 항상. 그리고 이제 A는 V0에서 시작하죠. 속도가 슝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B도 속도가 증가할 건데 B는 근데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속도가 3분의 4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속도가 3V면 A의 속도가 4V라는 소리죠. 3분의 4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제 이러고 놓고 이제 뭘 풀어볼 거냐면 일단 등가속도라고 둘이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t0라고 한다면 t0 분의 t0 동안에 3v만큼 속도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예요.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t0 동안에 4v 빼기 v0가 가속도 속도 변화죠. 여기서 여기 v0였던 애가 4v까지 속도가 올라갔으니까 둘이 가속도가 같으니까 현재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결국 v가 v0가 되나요? 그지? 넘어가고 하면 이게 결국 3v0 이게 4v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자, 어떤 거 걸었냐면 A, B 사이 거리 물어봤어요. 처음 요 사이 거리.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L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이 L은 지금 A가 간 거리예요. 다시 말해 이 파란색 넓이거든요. 이 파란색 넓이가 지금 현재 L이에요. 이 파란색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V0고 여기가 4V0니까 가운데가 2분의 5 되나요? 그러면 2분의 5 V0 T0 이게 지금 L이란 소리겠죠. 이렇게 자르면 요거랑 요거랑 넓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빨간색은 얼마냐면 빨간색이 이제 B가 간 거리겠죠. 요 빨간색이 B가 간 거리 다시 말하면 이 거리예요. 요거 그럼 빨간색을 구하면 빨간색은 얼마냐면 여기가 3이니까 저기 이제 3V니까 결국 2분의 3V0 T0 요게 이제 B가 간 거리예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요게 L이니까 요거는 지금 5분의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5분의 3L이겠네요. 이게 5분의 3L. 우리는 지금 AB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AB는 여기가 L이고 여기 5분의 3이니까 이제 5분의 2L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11번 문제. 자, 60m로 이제 간격이 일정하고요. 시간을 봤더니 여기는 6초 걸렸고 여기는 4초 걸렸고 여기는 2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를 재보면 여기 평균 속도는 10m/s 여기는 15m/s 여기는 이제 30m/s가 되네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 게 아니죠. 5 증가했다가 갑자기 15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일단 앞으로만 가고 있고요. 속력이 변한다. 맞죠? 평균 속력은 A에서 B까지가 C에서 D까지보다 크다. 평균 속력은 A, B가 제일 작잖아요. 6초나 걸렸으니까. 여기는 2초밖에 안 걸렸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관람 잘 차고 있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t가 0일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았을 때가 요건 것 같아요. t0 그럼 t0 동안에 파이 d를 움직였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반지름이 r 이렇게 한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 거리는 2파이 r이 되겠죠. 원의 길이. 근데 이게 파이 d니까 결국 d가 2분의 r이구나. 그래서 맞나요? 아니 d가 2r 이상하게 말했네. d가 2r 그리고 이게 r은 2분의 t구나. 그래서 이게 2분의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길이가 2분의 t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속도가 변하나요? 속도가 변하죠. 빠르긴 안 변하는데 왜냐하면 빠르게 안 변한다는 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속력은 일정해요. 속력은 일정하지만 일단 방향이 계속 바뀌죠. 왼쪽이었다가 위쪽이었다가 오른쪽이었다가 내려가고요. 대각선 계속 방향 바뀌니까 속도가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속도 방향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도 방향이, 이때는 가속도 방향이 여기, 이때는 여기, 이때는 여기, 이때는 여기. 가속도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구심력 방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평균 속도의 크기가 t0분의 파이다. 평균 속도 물어봤어. 근데 p에서 q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속도는, 우리 보통 속도는 시간 동안의 변이를 봐야 되고요. 변이는 시간 얼마 걸렸냐면 한 바퀴 돌 때가 t0니까 반 바퀴 돌았으면 2분의 t0겠죠. 그 변이는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변이는 d가 되겠네요. d. 그럼 변이는 d. 그러면은 t0분의 2d다. 이거 이상하네. 여기 파이가 아니고 2여야 되는데 니은 이상하고, 속도 변화의 크기는 요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 속도 밑에서 p에서의 속도는 얼마냐면 일단 여기서의 속력은 구할 수 있잖아요. t0 동안에 요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은 t0분의 파이 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속력은 t0분의 파이 d 될 거고요. q에서의 속력도 t0분의 파이 d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변화량인데 속력이 똑같으니까 변화량이 빵이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속도 입장에서 말하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한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고 얘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얼마냐면 t0분의 파이 d 빼기 마이너스 t0분의 파이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차이니까 결국 플러스 되니까 요게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게요. 13번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P에서 Q 이동거리와 Q에서 R까지 거리는 각각 S, 3S인 이게 S고 이게 지금 3S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T초가 걸렸고 이 다음이 ET가 걸렸네요. 이 자동차에 대한 운동에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속력은 일정하고 지금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지금 각각의 기울기가 속력일 텐데 지금 보면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빨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 거니까 그 속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속력도 일정하지 않아요.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죠.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면 지금 이 상황인데 이때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T분의 S고요. Q에서 R까지면 2t 동안, 여기서는 2t 동안에 지금 이 차이니까 3s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느리다. 그럼 이건 니은은 맞는 말 될 것 같습니다. P에서 R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3t분의 4s라고 했는데 평균 속도니까 우리는 변이를 따져줘야 돼서 변이는 요거죠. 이 길이 직선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4s는 절대 아닐 거예요. 이 곡선이 4s니까. 그러니까 3t분의 4s는 절대 아닙니다. 맞는 거는 1번 하나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문제가 되게 많네요. 속력 V로 비스듬히 던졌더니 Q를 지나서 R로 떨어졌다. 설명은 옳은 것만 골라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지금 일단 운동 방향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속력도 느려지다가 점점 다시 빨라지죠. 그러니까 둘 다 변합니다. 기억 맞고요. Q에서 속력은 V보다 크다. 지금 느려지고 있는 구간이죠. 올라갈수록. 그래서 V보다 작을 거고요. P에서 R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이 같다. 이거는 일단 누가 봐도 다를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얘는 시간 동안의 변이를 따져주는 거고요. 얘는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를 따져주는 건데 P에서 R까지 갈 때 시간은 어차피 같을 건데 지금 변이랑 이동거리가 다르잖아요. 변이는 이 직선 길이고요. 이동거리는 이 곡선 길이니까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될 거고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보면 이제 1kg인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중력과 역도도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중력이 적용합니다.
F는 MA인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 mg에서 20N이 작용하겠죠. 2에다가 10이니까 20N 작용하고요. 근데 F를 26을 줬네요. 그럼 26을 주면 위로 26, 아래로 20이니까 A의 합력 R자임은 6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0에서 2초 동안에는 위로 6N의 R자임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16이니까 이제 20이고 여기 쪽이 16밖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4N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2초부터 5초까지는 아랫방향으로 4N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속력시간 그래프. 우리는 항상 속력시간 그래프를 그려요. 속도시간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는 정지, 가만히 놓은 정지 상태니까 정지인데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해요. 위로 가속도가 6이니까, 아니 가속도가 R자임이 6이니까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F는 MA. 그러면은 F가 6이고요. 질량이 2고 그러면 A가 3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1초에 30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2초면 6 증가했겠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5초 동안에는 3, 4, 5 5초 동안에는 감소해요. 아래로 힘이 작용하니까 감소하는데 얼만큼 작용하냐? F는 MA니까 이 가속도가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초에 2씩 감소해요. 근데 3초 지났으니까 다시 빵 됐겠네요. 이렇게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동안에 2초 동안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올라간다. 속도가 위에 있으니까 변이가 윗방향이죠.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 3초 동안 내려가냐? 이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다가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꼭 생각해 보세요. 자, 옳은 거 골라라. 3초일 때 3초면 이때네요. 3초 3초일 때 가속도 방향은 F방향과 같다. F는 윗방향이죠. 16이라는 힘을 위로 줬잖아요. 근데 가속도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기억 이상하고요. 가속도 크기가 1초일 때랑 3초일 때 1초일 때가 3초보다 크죠. 이때는 가속도가 3이고 이때는 가속도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크다. 니은 맞고요. 3초에서 2초까지 3초에서 2초까지 3에서 0에서 2초까지 미안 0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2초에서 5초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요? 6이잖아요. 6m 6이니까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339인가요? 그러면 보다 더 작은데 이것도 이상한데 답은 2번 하나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한 페이지만 더 하면 이제 AB가 있고 옳은 걸 골라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지구가 A를 당긴다. 그럼 반작용은 A가 B를 그럼 B가 A를 그러니까 A가 지구를 이렇게 가야 되죠. 반작용. 근데 뭐 B가 A를 떠받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힘의 평행관계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A가 B를 누르는 힘과 B를 떠받친 힘은 힘의 평행을 이룬다. 그러면 B 입장에 봅시다. B 입장에서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A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 입장에서는 책상이 받치는 힘이 있어요. 책상이 떠받치는 힘. 근데 그 힘이 윗방향이에요. 근데 A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아랫방향이고요. 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방향이 아랫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합력이 0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랑 나머지 두 개랑 힘의 평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은은 지금 책상이랑 그리고 요것만 물어봤잖아요. 이거 두 개는 힘의 평이 아니지. 당연히 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합니다. 니은도 이상해요.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B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의 B를 떠받친 힘은 크기가 같다. 이건 무슨 관계예요? B가 책상을 그리고 책상이 B를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같다. 힘은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이거는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니은 조심하세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힘의 평행이라는 게 꼭 두 가지 힘만 가지고 각각 1대1로 평행이 아니라 1대2로 평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랑 이 두 개의 합이 힘의 평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네요.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 일단 뭐 T0에서 T는 2T까지만 힘을 작용했고요. F라는 힘을 작용했고 그대로 또 힘을 안 줬나 보네요. 근데 이때의 속력은 빵이고 그냥 처음 속도는 빵이고요. 이때랑 이때 가속도에 그게 같대요. 그러니까 힘을 줄 때, 힘을 주는 상황과 힘을 안 줬을 때 가속도가 같다. 자, 그럼 힘을 안 줬으면, 왜냐면 힘을 지금 얼마 줬는지 모르니까 힘을 안 줬을 때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힘이 이게 만약 없다면 여긴 중력 EMG 적용하겠죠? 그리고 장력 적용할 거예요. 근데 밑에 문제를 읽어보면 T0,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힘을 안 줬을 때 B를 당긴 힘의 크기, 그러니까 장력 말하는 거죠. 이걸 아까 F1, F2라 했으니까 우리 지금 힘이 없는 경우니까 이 경우가 F2가 되겠네요. 장력이 이렇게 F2가 작용하죠. A는 이제 F가 없으니까 작용한 힘이 F2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F2가 MA 이렇게 되겠죠. F는 MA. 근데 B 입장은 좀 다릅니다. B 입장은 EMG가 작용하고 빼기 위로 F2가 작용해서 이게 EM,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A는 같아요. 둘이 실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속도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EMG가 3MA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가 3분의 2G다. 이런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이제 힘이 있을 때 생각해볼게요. 힘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살려야지. 살립시다. F 사이 살리고요. 그래서 F가 있다면 F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F가 있으면 그때는 장력이 F1이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F1으로 바꿀게요. 그럼 그때는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가속도가 같다는 건 이런 경우밖에 없죠. 떨어질 때 가속도가 요거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가속도가 3분의 2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때 A에 작용하는 힘은 F도 적용하고 F1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F 빼기 F1이 A에 작용하는 힘 MA가 되는데 사실 가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M에다가 3분의 2G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F1이 모르니까 사실 F를 못 구하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 B 같은 경우에는 작용한 힘이 F1 작용하고 EMG 작용하니까 F1 빼기 EMG 요게 EM의 A 될 건데 어차피 A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써주면 3분의 4m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먼저 해볼 거냐면 더해줍시다. 더해주면 F1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F 빼기 EMG가 얼마냐면 얘네 둘이 잡으면 3분의 6이니까 EMG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F가 4mg 나오고요. F가 4mg 나왔다는 건 얘가 지금 4mg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3분의 2mg니까 F1이 꽤 많은 숫자네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3분의 10이니까 결국 3분의 10mg 나와야겠네요. 이게 3분의 10mg 나왔고요. 아까 F1 구했나요? 아, F2? F2는 요거죠. 이제 3분의 2니까 이건 3분의 2mg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F2 대 F1이라고 했으니까 F2가 3분의 2mg 그리고 F1은 3분의 10m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3 약분하면 답은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아까 이론 때도 많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결국 풀립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이거는 아마도 모의고사 이런 게 나오면은 아마 뒷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17, 18, 19, 20 중에 나올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렵지 않지만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그럴 거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상황을 지켜보죠. 0.4g라는 속도로 가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질량이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mb 중력이 이만큼 작용할 거고요. 장력이 얼마 작용하는지 모르니까 T1 이쪽도 T1 할게요. 왜냐면 이걸 T2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T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 T1밖에 없을 거고 T1이 MA의
0.4G, 그러니까 5분의 2G네요. 이렇게 지금 힘이 작용하고요. F는 MA니까. B 같은 경우에는 MBG 빼기 T1이 MB의 뭐 또 어차피 A랑 B랑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니까 5분의 2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슉 해서 더해주면 결국 MBG가 얼마 나오나요? 5분의 2에 MA 더하기 MB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5 넘기면 5MB가 2MA 더하기 2M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B죠? 그러면 3MP가 2MA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MA가 2분의 3MP다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질량은 A가 B의 2분의 3배다. 오, 바로 나오네요. 기억 맞고요.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이런 관계니까 결국에 만약에 MP가 2M이면 MA는 3M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M, 여기는 2M, 여기는 3M 놓고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A의 중력 때문에 얘네 둘이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3mg 덕분에 누가 움직여요? A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B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MA 더하기 MB A 이렇게 이제 빨리 쓸게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똑같은 거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연습은 하세요. 이제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MA랑 MB 둘이 합치면 지금 5M이죠. 그러니까 3mg가 5ma.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면 5분의 3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에서 B의 가속도는 5분의 3g니까 0.6. 이것도 맞는 말 될 거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는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A의 질량이 우리가 3m이라고 했으니까 3m에다가 0.4g니까 얼마예요? A의 가속도가 0.4g니까 결국 장력 T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3m 놓을까요? 3m 그러면은 5분의 6인가요? 5분의 6 mg 이렇게 나오죠. 요게 나오는데 지금 T2는 얼마냐면 T1은 지금 이건데 T2는 이게 2m이니까 그리고 가속도는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2m 곱하기 5분의 3g 하면은 5분의 6mg네요. 오, 같다. 두 개가 같습니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해야겠네요. 맞는 건 기억과 니은. 자, 왜 이렇게 두 개를 곱했냐면 지금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 알짜임 구한 거예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가속도 곱하고 질량 2m 곱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8번 문제까지 끝난 것 같고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빨리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실 PQ로 연결된 물체 ABC가 정지해 있다. 지금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BC의 질량은 같고요. 질량이 같다고요? 그럼 얘는 M0라고 할까요? 구분해야 되니까. P를 끊었으면 얘를 딱 끊으니까 C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중력 때문에 내려간 힘이 있을 거예요. F. 근데 이거를 지금 실이 잡아주고 있는 거죠. T. 근데 이게 사실은 F랑 같으니까 지금 A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실 끊기 전. 그럼 그때 여기도 이렇게 지금 같은 실이니까 여기도 F의 장력이 작용할 거고 이렇게도 F가 작용할 거고요. 장력이. 그럼 이렇게도 이게 왜 F냐면 B도 정지했으니까 P 입장에서 작용하는 알짜의 힘이 이 실이랑 이 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F면 얘도 F여야 알짜임이 빵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도 F일 겁니다. 그리고 C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 작용하죠. M0G. 근데 결국에 C도 정지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게 M0G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일단 구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일단 실이 다 안 끊었을 때는 멈춰있다. 실을 끊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그래서 C를 끊었죠. C를 끊으면 여기 C를 끊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C를 끊으면 여기 C를 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얘 슝 하고 떨어지겠죠. 장력 없어질 거고요. C를 끊었으니까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얘도 이 장력도 없어질 거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텐데 이때 장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까랑 상황이 달랐죠. 여기 장력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Q의 장력이 꼭 이 F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력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력을 F'이라고 바꿀게요. 이때는 여기 작용하는 장력이 F',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도 F' 이렇게 따로 해서 문제를 풀게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F는 안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F는 이 장력에서 온 게 아니고 이 F는 사실 뭐냐면 질량 때문에 생긴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서 빗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F고요. 다시 말하면 M0 치고 이게 결국 MA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 A가 M분의 M0 G다 이제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가속도가 같은 가속도를 했으니까 결국 A의 가속도를 지금 구해야 돼요. 가속도 구해봅시다. B 입장에서는 F'이 R자임이 작용하죠. 이게 M0A.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B의 경우고요. C의 경우에는 M0G 작용하고 위로 F' 작용한 게 M0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쭉 하면 더해주면 M0G가 2M0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냐면 2분의 1G예요.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되겠죠.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M이 2M0구나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A가 2M0다. 다시 말하면 B랑 C보다 질량이 둘이 더 크다. 그러니까 C의 질량이 A의 2분의 1배다. 기억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P를 끄는 후에 R자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끄는 후에 R자임 물어봤는데 R자임 F는 MA잖아요. F는 MA. 근데 지금 가속도 같죠? 셋 다. 근데 질량이 A가 2배니까 A가 B의 2배다. 이건 맞는 말 되겠네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아니면 직접 구해도 돼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구해보면 2배 나올 겁니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끄는 후보다 2배다. 이거는 또 구해야 되나? 아까 끊기 전 얼마였냐면 끊기 전은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M0G만큼이 끊기 전이었는데 끄는 후는 F'인데 이거 구하면 되죠? 끄는 후 F'. 근데 이게 얼마냐면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M0G네요. 끄는 후는 2분의 1 M0G 이렇게 나왔으니까 딱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 남았네요. 하나 좀만 더 힘내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PQR로 연결된 게 있고요. 어려워 보인다. 딱 봐도 질량이 각각 EM이고 M이다. T는 ET까지는 뭐요? T가 ET 제로일 때는 P가 그리고 이때는 R이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끊었군요. P를. 그리고 4T일 때 R을 끊었고요. 그래서 속력 부위를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일단 C랑 T가 질량은 안 나왔지만 일단 실 하나도 안 끊었을 때 속도가 빵인 걸로 봐서,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걸 봐서 요렇게 두 개의 질량이랑 요렇게 두 개의 질량을 각각 더하면 같은 것 같아요. 무게가 똑같아야 안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D가 좀 더 무겁겠죠? M만큼.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CD의 질량을 각각 모르기 때문에 가장 편한 것부터 합시다. 다 끄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먼저 찾아볼게요. 이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다 끄는 상황이죠. 4T일 때 R까지 끊었으니까.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EM 있고 여기에는 M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죠. 이렇게 EMG가 작용할 거고 장력 T 작용할 거고 장력 T 작용할 거고 이렇게 MG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EM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EM 입장에서는 EMG 빼기 T가 EM에다가 A 이렇게 될 거고, M 입장에서는 장력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T 빼기 MG가 MA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슉 더해주면 MG가 3MA, 그러니까 A가 3분의 1G다. 그러니까 현재 A가 기울기가 3분의 1G란 거예요. 3분의 1G.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지금 ET0분의 V0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3분의 1G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순서를 더듬어 갈게요. 이거 했으니까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R이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한 물체죠. BD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EM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BD랑 합친 놈이 있고요. BD가 합친 놈이 있고 여기에 EM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거 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가속도의 크기를 봤더니 가속도 크기가 얼마냐면 여긴 가속도 크기가 ET0분의 EV0거든요. 여기는 ET0분의 EV0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거의 2배니까 3분의 2G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질량이 총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라지 M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장력이 또 이제 T 프라임, 여기 장력 T 프라임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BD 입장에서는 mg 빼기 T 프라임이 ma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EM 입장에서는 T 프라임 빼기 EMG가 EM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mg 빼기 EMG가 m 플러스 EM의 a인데, 이렇게 보면 미지수가 m도 모르고 a도 모르는 것 같지만 a는 아까 여기서 구했죠. 요걸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일단 다 놓고 할까요? mg 빼기 emg가 m 플러스 em의 a가 얼마인가요? 3분의 2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g 다 생략하고요. g 다 없애고, 그리고 3 넘겨서 계산해주면 3m 빼기 6m은 2m 더하기 4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라지 m이 10m 되는 거네요. 라지 m이 10m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9m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당연히 C는 얼마가 되냐면 요렇게 10m이 돼야 되니까 요것도 10m 되려면 이게 8m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문제 봅시다. C의 질량은 4m이 아니고 8m이 나왔고요. 3T0일 때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g 맞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고요. Q가 뭐죠? Q 이거 있죠.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0일 때가 3T0일 때의 3배다. 이거는 구해봐야 되나? T0면 현재 안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장력이, Q의 장력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누르는 중력만큼 얘가 잡아당길 거니까 이때 장력은 얼마일 거냐면, 그러니까 T0일 때 안 움직일 때 장력은 10mg만큼 잡아당기고 있겠죠. 왜냐하면 AC가 총 10m이니까 이만큼 아래로 내리는 중력만큼 장력이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3T일 때, 3T 현재 이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지금 P를 끄는 상황이죠. 이때는 지금 P 끄는 상황이야. P를 끄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죠. 그때는 결국 A 입장에서 보면 장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얘는 EM인데 중력이 EMG 작용하고요. 근데 이때 가속도가 위 방향으로, 이때 가속도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g만큼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보면 결국 T 빼기 EMG, 요게 EM의 3분의 2mg다. 현재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T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지금 3분의 4니까 3분의 4에다가 3분의 6 더하면 3분의 10 나오나요? 그때 장력이 3분의 10mg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mg고 얘는 3분의 10mg니까 딱 3배 나오네요. 디귿 맞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여기서 t 구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여기 EMG 네 요거에서 이제 해도 결국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지금 보니까 2점짜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17번부터 19번까지 20번까지 보면 제가 설명하면서 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혼자서 천천히 풀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지를 많이 더럽히지 않고도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제가 잘 못한 건지 좀 필기가 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좀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처음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이론할 때 FBD라고 해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는 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하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고요. 2점짜리 수능 테스트지만 20번이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3점짜리도 실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였어요. 한번 잘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